지금까지 겪었던 일은 뭐지? 꿈? 허나 그러기에는 순간순간이 너무 생생했다. 손등을 뚫고 나왔던 못이 뒤통수를 때리는 그 끔찍했던 고통이 아직도 환상통처럼 느껴지는 듯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아니 이제는 알고 있는 번호. 예, 88 대리운전인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한다. 혜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이 타이밍에 저 멀리서 약한 불빛이 보인다. 미래인지 환상인지 모를 곳에서 봤던 트럭. 타이밍, 상황, 모든 것이 똑같다. 그저 개꿈이라고 무시할 순 없는 상황. 신이 불쌍하다고 기회를 다시 준 건가? 자, 오늘 소개할 웹소설은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됐던 소설입니다. 외전 포함해서 총 255화로 완결됐고요. 네이버 시리즈 기준으로 현재 뷰수가 326만, 평점은 9.0입니다.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아주 강한 어느 경찰의 이야기인데요.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주인공 신혜수는 과잉 진압 전문 물리치료사라고 불릴 만큼 열정적인 경찰입니다. 밀린 합의금만 수천만 원, 징계와 감봉이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형사인데요. 거의 조롱당하다시피 했던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싸우던 도중에 대리기사가 죽게 됩니다. 물론 정당방위였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갈등하던 주인공은 결국 자수를 결심하고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기껏 자수해서 감옥에 갔더니 그동안 혜수가 검거했던 범죄자들이 역으로 그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던 순간 감았던 눈을 뜨자 대리기사와 싸웠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 깜깜하고 눈앞에는 칼을 휘두르는 대리기사가 보였죠. 그리고 대리기사를 검거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칼을 휘둘렀던 이 대리기사가 그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이후의 상황을 통해서 주인공 혜수는 자신에게 60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고 놓쳤어야 할 범죄자를 검거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소설 초반부의 간략한 스토리고요. 저는 이 소설을 35화까지 읽었습니다. 작품의 분위기는 유쾌한 편인데 작가님의 필력이 담백하고 깔끔해서 글을 읽는 동안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힘과 무게가 꽤 실리는 편입니다. 물론 주인공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후회하는 사건이나 죽음에 진심으로 반응할 때만 발현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1화에서 주인공이 자수를 결심한 후에 여자친구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여자친구가 흔쾌히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너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이 주인공을 다양하게 평가하는데 이런 장치들 덕분에 독자는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직접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에게 충분히 전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공권력입니다. 비젤란테를 비롯한 다른 작품들처럼 사적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에 없는 경찰과 60분 회기라는 능력을 넣어야 했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상당한 카타르시스라서 더 좋았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작가가 독자에게 주인공을 소개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적절히 배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공 혜수는 동창회에서 조롱당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대리기사를 실수로 죽이게 되며 징역 3년형에 처해진 것도 모자라 제 손으로 검거했던 범죄자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극초반의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런데 독자는 주인공에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쓴 소설과 그렇지 않은 소설이 나누어지는데요. 주인공에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되 그 책임이 다른 누군가 혹은 그 사회에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나타나는 플러스 요소가 바로 주인공이 단순히 회기에서 그치지 않고 60분 회기라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설득력 있게 잘 포장하면서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작품의 초반부 재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잘 살렸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배경의 이능력 소설은 그 패턴이 금방 드러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건으로 극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작가님은 그 패턴을 숨기고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팅했던 여자나 대기업의 막내딸이 그렇습니다. 덕분에 소설을 읽는 내내 반복되는 패턴에서 느끼는
느끼는 피로감이나 지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인공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거기에는 진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소설의 전개가 굉장히 빠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이 3년형에 처해진다거나 주인공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걸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전체 회차가 255화인데 남성향 소설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이죠. 이건 작가님께서 깊게 다룰 부분을 싹 쳐내고 라이트하게 가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다뤄졌다면 조금 더 풍성한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혜수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누군가를 60분 전으로 돌아가서 살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똑같은 번호를 사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 주인공이 소설 초반부터 보여주는 원칙주의, 청렴결백, 정의 실현 이런 부분과 조금 어긋나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끝으로 이 소설은 트렌디한 전개 속도와 뻔한 패턴에 사회 풍자와 60분이라는 주인공만의 독특함을 섞은 그런 작품입니다. 시원시원한 격투와 검거, 악을 응징할 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강한 정의, 이런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소설 제목을 검색해도 되고요. 네이버 시리즈 어플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감상했습니다. 완결이 23년도라서 이미 2차 판권이 다 풀린 상태고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경찰 소설을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